네, 25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5번 보시면 다음은 전자신청, 즉 전산정보 처리 조정에서 신청하는 경우 옳지 못한 것. 이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나올 때는 사용자 등록 기간, 전자신청할 수자가 누구인가, 자연인과 법인만 되고 비법인 사단자들은 안 된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대부분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구체적인 절차까지 인증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처럼 출석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는 전국 어디나 다 돼요. 아무데나 출석하면 됩니다. 2번은 전자신청할 때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정보만 있으면 돼요. 전자증명정보. 즉 사용자 등록번호까지 필요 없어. 법인은 개인일 때는 공인증서와 사용자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개인일 때는 공인증서와 사용자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2번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신청 관련해서는 이렇게 공인인증서는 인감증명 역할을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5번처럼 공인증서를 송부하면 인감증명을 낼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연과 법인은 자기 건 할 수 있지만 타인을 대리해서 못하고, 대리하려면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조금 2번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 등록 인증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26번 보세요. 절차상 공동신청. 예. 아니, 이게 거기에 보면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때 본인은 공인인증서 정보를 승인하라고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본인 인증. 본인 인증하는 과정에서. 이 조문에 보면 대리할 때는, 즉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자 대리는 우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이 인증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조문 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라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여기까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모의고사니까 그냥 체크만 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의고사 실제 시험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 전자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는 전국 어느 등록 다 된다. 관할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사전에 뭐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해라. 사용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다. 자,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대리로 할 때는 자격자 대리만이 타인을 전자신청할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은 본인 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요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 정도. 괜히 인증 절차 이런 거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들어간 문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거 저 몰라도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 26번 봅니다. 공동신청. 옳은 거. 공동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단독신청이 예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공동신청하지만 단독신청하는 거. 이건 대표 판결 같은 거 나온 거 있죠? 요약집 29페이지 정도에 제가 언급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참고로 보시면 돼요. 29페이지에 보면 공동신청에 대해서 단독신청의 특례 29페이지 나온 요거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말소회복 등기 공동신청으로 해야 돼요. 진정매 회복을 위한 소유권전 권리전이니까 공동신청, 또 디귿도 권리말소니까 공동신청, 리을은 권리 경정, 즉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은 다 공동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경정을 하고 있어요. 공동신청. 그 다음 미음번은 갑명의 보존등기를 갑을명의로 하는 소유권 역시 경정도 권리경정이니까 공동신청입니다. 근데 가등기 명의, 가등기 말소등기는 단독신청 특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은 2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거기 가등기에 대해서 두 가지, 즉 가등기와 가등기 말소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등기 말소를 단독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두 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의자에 의한 가등기 말소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이 의무자나 명의자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물론 뒤에 가등기에 설명이 있지만 요 얘기입니다. 특별 규정이 있을 때. 그래서 요 단독신청은 성질상 등기 자체가 성질상 의미가 없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부동산 변경 등기 같은 거, 또 진정성이 보장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판결. 그 다음에 특별 규정이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본 가등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수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 27번 문제.
그래서 26번은 4번 그대로 맞습니다. 27번은 판결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어요. 자, 3번을 보세요. 판결 문제는 29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만 알면 됩니다. 29페이지 그 밑에 가운데쯤에 보면 판결의 엔딩기, 즉 이행 판결을 말하는데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불허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은 승소한 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승소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거, 10년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3번 질문 보시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나 이해 가름하는 판결, 이건 승낙 관련된 겁니다.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는 걸 얘기해. 이걸 첨부해서 뭐 하느냐면 말소등기. 말소등기, 권리 말소는 공동신청하는 겁니다. 단독신청이 아니고 공동신청. 그래서 얼핏 판결이라는 말 들어갔기 때문에 단독신청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뭐냐면 뒤에 또 나오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 문제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요? 세 가지 요건 얘기했죠?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해관계인이야.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양립 가능성이 없거나 이익을 보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라면 이 승낙서가 문제되는 게 몇 가지 등기 알아두라겠죠? 네 가지. 여기에 멸실 등기는 없어요. 오늘 문제 또 있어. 권리 변경이나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선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없으면 주 등기. 그 다음에 권리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해주고 없으면 각하한다. 여기서 말소 등기와 연결된 것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야.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갑구나 얼굴 등기 다 말소시켜야 돼요. 이때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를 요건으로 한다. 이 문제도 엄격히 따진다면 이것도 잘못된 유형도 많아요. 보니까 이것도. 27번 보시면 거기 3번이 이해관계 승낙을 해야 되는데 승낙을 안 하면 이 가름하는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야. 즉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승낙을 해달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판결이 들어왔다 해서 이거 착각하면 이해관계 승낙서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여기와 딱 끝나는 거지 말소를 판결과 단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그래서 거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서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28번 문제. 그래서 3번에 틀린 것이고 인감증명 문제는 가장 원칙이 뭐야? 이건 원칙에서 물어본 거예요. 인감증명 요약집 어디 보면 나와 있냐면 인감증명 소가회할 때 소자가 원칙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요약집은 9페이지 정도 보세요. 인감증명 언제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은 방문신청. 왜냐하면 전자신청의 경우는 뭐로 대체한다고? 공인인증서 정보 대체시킨다 했죠. 그러면 방문신청 시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원칙이 뭐냐? 소유권 등기 명의자 의무자. 첫째 의무자여야 되는데 의무자 누구라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일 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총 8가지가 있다 했죠. 소, 가, 외, 분합, 협동법 8가지. 그 중에 이게 원칙. 소유권 등기 명의 의무자. 즉 의무자 소유권자일 때예요. 자 1번 보시면 전세권 존속권 만료한 전세권 말소. 전세권 말소면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누구야? 매도인, 종전 소유자지? 소유자니까 인감 필요하고. 가등기 이전 등기 의무자 누구야? 가등기권자지.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 청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말소 역시 의무자는 가등기권자죠. 그 다음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 설정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 그러니까 의무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소유자가 아니야. 의무자. 자, 인감증명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의무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 누가 해야 된다?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내는 거예요. 원칙. 의무자 소유권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전에 드렸던 거 이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물어봤어요. 이것도. 자, 한번 보세요.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그래.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누가 의무자야? 권리자는 전세권자, 의무자는 설정자. 설정자가 A지. 소유자 누구야? A지. 의무자는 누구? A.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 소유자 당연히 소유자도 A가 되니까 의무자 동시에 소유권자니까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 인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설정했던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하면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 권리자는 누구야? 설정자. 그럼 의무자 누가 있대? 전세권자니까 인간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그 다음 2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29 제2호 사건이 등기할 자인 때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여러분 이것은 각하사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유형입니다. 29조 2호는 특히 규칙 52조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 페이지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약집 보면 거기에 2호 언급한 게 52조에 10가지 또 언급하고 있어요. 10가지. 자, 잘못 45페이지. 45페이지 잘못 썼네. 요약집 45페이지. 그 가운데 규칙 52조 언급한 거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45페이지 나온 거. 시험에 자주 나와. 자,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유자 중 지분에 대한 가압류. 지분 가압류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이건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참 답이 두 개가 될 것 같아. 1번 가능한 거예요.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 지분만 전세권. 지분만 전세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이게 가장 또 얘기 보세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얘기 줬죠. 권리 일부가 뭐라고 이게? 지분.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가시면 뭐가 된다고?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설정이 가능해. 이건 안 되고. 지분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수익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안 되고 권리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요 이전성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성을 전제로 이전 가등기나 또는 가압류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이건 다 이전성을 전제로 개념이에요.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건 합유 지분 남으면 안 돼요. 합유 지분은 등기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합유 지분. 공유 지분 당연히 등기하지만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29번에 1번 지분 가압류 됩니다. 2번 지분만에 대한 전세권 안 돼요. 여기 지분만 용익권 어떻게 안 된다니까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3번 자 지분 전부에 대해서 경유인 저당권 설정 등기 중 그 일부 지분을 포기로 인한 등 지분 전부에 대해서 경유인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지분을 포기하면 뭐만 남아? 일부 지분에 대한 저당권이 되지? 그럼 뭐가 돼요? 지분만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각하사유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토지 전부에 대해서 경유인 보존 등기 중 일부에 대해서 말소했어.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어. 수인의 가등기권자 1인이 전원한 본등기 이건 안 된다 했지. 이건 어디? 아까 한번 써줬었죠. 자, 지분만 또는 거기 전원명. 여기서 뭐만? 소유권 보존 등기 전원명의. 상속 등기 보완다 해서 전원명의. 가등기에 본등기 지분만 이게 안 되고. 보호관리종은 둘 다 되고. 얘기했죠? 자, 본등기는 뭐만 돼? 지분만. 전원명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각하사유. 그래서 29번 1, 3 두 개 체크해 놓으세요. 30번 등기필 정보. 이건 48페이지 보라 그랬지. 48페이지.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가 생길 때 옳지 못한 거. 자 5번 질문 보시면 승소한 의무자가 권리자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게 아니라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지. 여러분들 이건 52페이지 보면 저기 48페이지에 보시면 48페이지 여기죠. 등기필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경우인데 언제냐? 자, 권리에 관한 무슨 등기할 때 권리에 관한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기입 등기인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 세 가지. 이게 기입 등기야. 그리고 이전 설정 가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만들고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 하나 있고 경정 등기 하나씩 있다. 변경, 이게 합유명의 표시 변경, 경정이 일부 말소의 미 소유권 경정이라고 해서 단독소를 공유로 만드는 거. 근데 이거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제가 대전제가 신청인과 누가 등기 명의자 일치한다는 전제. 등기 명의인 요게 일치를 해야 돼. 이게 이러한 조건에서만 타당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 등기 전형적인 게 세 가지야.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 두 번째가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 세 번째 직권 보존 등기. 이 세 가지는 이게 일치하지 않아.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48페이지 보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 거기 4번 48페이지에 도표 4번 보세요. 거기 중 6, 7, 8 세 가지. 6, 7, 8은 뭐야 이거? 요게 전형적 불일치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 31번 봅니다. 자,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건 68페이지 참고로 보시고 68페이지 보존 등기는 페이지 60,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지? 보존 등기 신청이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주네. 4가지. 자, 보존 등기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것과 원인권 알지 안 쓴다. 신청 근거 조문만 쓰면 돼. 이것은 자, 신청인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가 수용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네 번째가 뭐가 있다 했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특징이 이론은 토지 건물 다 뭐라고? 공통. 여기서 토지와 건물 놓고 봤을 때 이거 둘 다 공통, 이 판결도 둘 다 공통, 그 다음에 수용도 둘 다, 이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라겠죠. 그 다음에 이 4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그 중에 2번 보세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과 포괄 승계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하게 합니다. 2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 봐두시면 돼요. 특히 3번은 직권보존등기와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고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촉탁할 때 하는 거. 그 다음 32번 문제. 자, 다음은 갑이 건물 신축해서 을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아라. 이것도 답 2가지 체크해야 돼요. 3번과 4번 제가 다 볼 때 틀렸어요. 자, 갑이 신축해서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했으면 보존 등기도 아까 뭐가 있다 했지? 추정력이 있다 했죠. 그래서 보존 등기하면 추정력이 있습니다. 종국 등기이므로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정해 준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잘못됐고 4번도 을이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아 을이라는 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아가 직접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럼 감명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해야 돼. 대위에서. 자기가 직접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표현이 불분명합니다. 이전 판결 받아 보존 등기 못하고 이전 판결 받았으면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채권자 대위 신청 가능하지만 직접 자기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건 그냥은 안 돼요. 이 이전 판결 가지고 직접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추정력 인정되고 4번 소유권 이전 판결 받았을 땐 이전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전제로서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갑을 대위에서 해야 돼. 갑의 대위에서. 불분명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 3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관련 설명 옳지 못한 거. 자,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수탁자 단독 신청하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 단독 신청 대위할 수 있죠. 이 신탁 등기도 시험에 최근에 종종 나옵니다. 79페이지 언급된 거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자세히 필요 없고 동시하되 일괄 신청한다. 여러 명의 수탁자 관계는 합의 관계다. 그리고 수탁자 또 위탁자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탁 원본 매 부동산마다 만든다. 그 다음에 신탁 원본 등기부의 일부 즉 등기 기록으로 보는 것이고 등기 형식은 다 주등기를 찾아가야 돼. 그리고 동일한 순위번호를 쓴다는 말을 찾아야 돼. 별개의 순위번호 나오면 다 틀려요. 33번에 대해서는 특히 4번 이거 틀렸다고 했는데 신탁 등기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전 등기라는 게 이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 신탁 등기를 같이 해놔야 돼. 이전 등기만 하면 안 되고 신탁 등기를 같이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및 신탁.
그리고 5번에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당사자가 수인 대 수인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34번, 이건 답이 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등기 절차 중 가장 옳은 걸 찾으라 했는데 1번 지상권 설정할 땐 지료는 임의적이야. 반드시 쓰는 게 아니야. 목적과 범위. 그래서 필요적 정보는 암결하 있지. 필요적 정보. 뒤에 요약집 어디에 다 모아져 있다 했어요? 뒤쪽에 보면 149페이지 쓴 거 있죠. 이거 참고로 해서 거기 필요적인 거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요걸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용익물권의 공통점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지상권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요거 뺀 거 나머지 다 임의적이야. 요건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쓸 것. 지역권도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나머지 임의적. 전세권은 목적이었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그 다음에 임차권은 뭐만 기억해야 돼? 차임. 요게 반드시 써야 돼요. 요거 빼놓고 다 임의적. 그래서 1번 지상권이니까 목적과 범위예요. 그래서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그 다음 2번 요역지 취득하면 지역권 이전받은 자는 등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따라가는 거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다니는 거다. 부종되는 거다. 그 다음 3번 전세권이 만료된 후라면 전세금 반환 청권의 일부만에 대한 제3자 양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전세권 일부 전등할 수 있다. 이거 개정된 조문을 맞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옳은 거. 요약집은 어디? 잠깐만요. 전세권에서 제가 써준 게 74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페이지. 전세권 일부 전등기. 맨 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전등기. 조문이 분명히 새롭게 들어가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가능한 겁니다. 4번은 임차권 설정할 땐 범위는 아니고 뭐라고? 여기 차임만. 차임. 5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무자와 채권액 반드시 써야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동일한 경우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반드시 써야 됩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채무자금 설정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물상보증인. 그래도 반드시 쓴다.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고 3번만 옳은 거예요. 답이 이게 4번은 아까 틀린 것 같던데 확인해 봤더니 그죠? 3번을 고치세요. 틀린 겁니다. 그 다음 35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이 옳지 못한 거. 이 저당권 근저당권은 75, 6페이지인데 특히 76페이지를 잘 보세요. 근저당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옳지 못한 걸 써라. 지금 3번 보시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동그라미 치고. 자, 그래서 근저당, 이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 부종성이 완화된다라고 표현해 줬어. 근저당에서는 채권자 측이 바뀌면 무슨 등기 한다 했지? 채권자 측이 바뀌면 이전 등기. 채무자 측이 바뀌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자, 근저당권에서 채권자 겸 여기 근저당권자. 여기 채무자금 설정자 있을 때 채무자가 있을 때 이렇게 채권자 바뀌면 무슨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 주체가 바뀌었잖아.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뭘 한다고? 부기 등기. 채권자 채권자 이렇게 바뀌면 이전 등기 합니다. 근데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 한다고 해서 채무자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 아이씨 못 쓰겠다. 들어가서 이게 답답해서 못 쓰겠어. 그냥 자꾸 수로 말려 들어가서 변경 등기. 이것도 다 부기 등기로 줘. 자, 채권자 바뀌면 근저당권 이전, 채무자 측이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된다 했지? 문제되는 것은 여기서 원인을 쓰는 방법. 등기 원인을 뭐로 쓰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등기 원인을. 등기 원인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등기 원인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지?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확정 전, 즉 결산기 전이냐 결산기 후냐에 따라 달라져요.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결산기 전에 채무자 바뀌었으면 여기는 채권자 바뀌었으면 양도라는 단어가 와야 돼. 채무자 바뀌었으면 인수.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걸 받아가죠 이런 얘기. 알았어요? 원인 쓸 때 채권자 바뀌면 뭐라고? 양도. 채무자 바뀌었으면 뭐라고? 인수. 그런데 결산기 전에는 채권 채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할 수 없으니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기게 돼. 계약 양도나 계약 인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확정되고 나야 확정된 채권의 양도나 대유 변제로 인한 그 다음에 확정되기 후에 대한 여기 채무에 대한 면책적이든 중첩적이든 인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었으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채무자 바뀌었으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한다. 다만 등기 원인을 쓸 때 결산기 전이라면 계약이라는 단어를 꼭 써줘야 돼. 계약. 여기 채권 채무란 말씀 다 틀려요. 알았어요? 요 기분 어디 요약집 76페이지 있는 그림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5번에 3번 보세요. 핵심이 근저당이라고 해서 근저당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전이야.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전된 채무자 바뀌었죠. 채무자 바뀌었으면 무엇이라 해야 돼? 채무인수가 아니고 뭐라고? 계약인수.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변경 얘기하지. 채무이사는 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정 후에만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 36번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인해서 불일치할 때 이걸 인식시키는데 특히 특수한 경정등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그런 걸 또 언급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56페이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있는데 특히 56페이지에 있는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많이 언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단독 소유 보존 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거꾸로 하는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지. 거기 보면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등기에서 유형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거꾸로 공유를 단독 소유로 하는 걸 다 뭐라고 한다?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되면 다시 협의분에 따라서 소유권 경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정분대로 상속 등기했다가 경정하는 경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해 줬지? 여러분 요약지에 어딜 잠깐 보시냐면 72페이지 보세요. 72페이지 보시면 거기 상속등기 중에서 세 번째 칸을 보세요. 상속등기 후 협의 분할했을 때 소유권 경정등기한다. 이건 공동신청으로 하고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이라고 원인을 쓰고 원인일자는 분할 협의한 날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 해놨다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랬지. 맞죠? 3번은 틀렸어. 협의 분할하고 나서 다시 또 협의했다. 이때는 경정방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 받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37번 보세요. 이것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을 때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등기를 열겠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 아까 지웠나? 이게 지우면 시간이 없을 때 또 쓰려면 골치 아파서. 자, 이거는 이해관계의 승낙을 지금 문제 표현이 이게 실제 나오면 복수정답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까 요건 몇 개라고? 3가지. 어떤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해관계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이해 가름한 확정 판결, 이렇게 문제되는 등기가 총 몇 가지 있다고? 4가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첫째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할 때 이때는 승낙서 있으면 뭐 한다고? 부기 등기로. 없으면 뭐로 한다고? 주 등기로. 그다음 두 번째 말소,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나 부적법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뭘 한다고? 승낙서 있으면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각하. 여기서 말소 등기 관련된 게 뭐라고? 규약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승낙서가 전혀 필요 없는 게 뭐라고?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됐어. 이해관계에 승낙한다고 해서 건물이 없어진 게 살아나질 않아요. 멸실 등기는 승낙서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면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에선 승낙서가 있어야만 됩니까? 뭐라고 했어요? 승낙서 있고 등기 다 해. 있으면 부기 등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그 요건 하려면 부기 등기로 권리 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해야 딱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복수정답 인정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정확히 알고 나면 나중에 문제 되면 다 이게 오류가 생겨요. 실제 시험장 가면.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면 답 하나 더 인정해 줘야 돼. 복수정답. 맞는다니까? 정답이라고. 정답은 저 답만 딱 시간 없어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2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37번 이게 이해관계 승낙을 요건으로 한 등기를 열겠다. 근데 첫 번째 1번 뭐야? 말소 등기.
여기 있지, 말소. 승낙 요건이야. 승낙이 없으면 각하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이지. 그 다음 2번 보세요. 규약상 공인부분, 아까 규약상 공인부분을 하면 뭐라고 써? 표제부만 만들어야 되니까 갑굴굴 다 말소해야 돼. 그러니까 말소등기 연결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아까 규약상 공인부분 써놨었죠. 어디? 보세요. 81페이지 맨 하단에. 8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표제부만 존재하고 표제부의 공용부분인 뜻 취지를 써라. 이해관계인 경우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왜? 이유는 갑구나 을구 등기가 있으면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써놨잖아. 알았어요? 말소등기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 뭐 한다? 승낙서가 요건이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전세금 증가로 인한 변경, 이게 뭐야? 권리변경이지. 전세금 증가로 인한 변경 뭐라고? 권리변경. 그럼 이해관계 있으면 후순위권자 있으면 승낙서가 요건이 아니야. 있든 없든 다 돼. 있으면 뭘 한다고? 부기등기. 없으면 뭘 한다고? 주등기. 승낙서가 요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뭐로 해야 정확한 표현이 돼? 전세금 증가한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맞는 거야.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멸시등기 필요 없다고 했지. 전혀 이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 그 다음에 5번은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 요건이잖아요. 말소회복.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만들려면 3번 지문도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란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정답이 4번이 되고, 만약 이 말이 없으면 3, 4를 둘 다 정답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8번 가등기.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가등기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실제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자주 나와. 시험에. 그래서 시험용으로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해마다 한 2문제까지 나와요. 등기에서 2문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62페이지 이하 보시죠. 자, 가등기에 대해서는 장래 확정될 청구는 종류를 불문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만 돼. 즉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어. 채권적 청구권은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종기부 권리나 해제 조건 권리는 안 돼.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 반드시 뭐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해. 넘어가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옳은 거예요. 을명의의 면허 경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병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는 병명으로 바로 등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을명의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 을한테 소유권 전 가등해 놨다고 하세요. 이 가등기를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가등기 이전돼서 현재 가등기권자 누구야? 병. 이전하면 부기등기로 이전등기 해주면 돼. 그러면 현재 병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본등기할 때 누굴 상대로 청구해? 본등기 갑을 상대로 해야지. 얘는 가등기 이전 받았다니까. 이 문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놓고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했다. 이때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이 문제하고 다른 거야. 지금 가등기를 넘겨서 가등기 이전했다는 거야. 물건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고 이때 당연히 갑을 상대로 청구하는 거지. 직접 이렇게 본등기 병에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은 양도니까 가등기 없어지고 새로운 가등기권자가 병으로 됐잖아요. 병명 직접 오는 거지. 종전 가등기권자 앞으로 등기해놓고 이전받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 이 가처분은 가등기 할 수가 없어. 거기 보면 요약집에 보면 처분 제한 가등기 못한다고 했잖아. 가처분이나 이 가압류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보존 가등기 없고 처분 제한 가등기 없습니다. 이 처분 제한 가등기 할 수가 없어. 이 처분 제한 가등기가 가압류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가등기 할 수 있는 가등기 할 수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것도 있고.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 없고. 그다음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는 을규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상권 설정을 위해서는 처분권을 제한하고자 지상권 설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과 다른 개념인데 이 가등기는 모든 걸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본등기가. 본등기가 모든 걸 결정해. 등기 형식도 본등기, 등기 갑굴구도 본등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주가 돼.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가 갑구 할 거면 가등기도 갑구. 본등기가 을구 할 거면 가등기도 을구. 지상권 어디 하는 거야?
지상권 어디 하는 거예요? 을구에. 등기 형식 지상권 설정 등기 뭐로 해? 주등기로. 독립된 물권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을구에 뭐로 해야 돼? 주등기로. 그래서 지상권 설정 가등기 을구에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장래 확정질 청권이 가등기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로 하더라도 본등기를 제한하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없다 했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요약지 63페이지 도표에 다 있어요. 여기는 도표 이것만 보면 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9번 문제 가처분. 이 가처분 나오면 그림 하나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럴 거예요. 어디냐면 여러분 요약집 67페이지 그림 보세요. 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뭐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가처분 등기 해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지? 가처분할 수 있어. 다만 원과 승소하면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효력 상실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승소한 원고가 단독 신청으로 다 말소시키고 이때 요거 그 가처분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이게 원칙.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어떻게? 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이전 요거보다 앞서 있었던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강제 경매 개시결정 여기에 있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에 의한 임의경매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건 말소하면 안 돼. 단서 간단하지. 처분 갑청 이후 등기 원고 승소하면 다 단독 신청 말소 요것만 직권 말소 끝에 결론 그 그림이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을 거예요. 한두 번은. 그래서 39번에 4번 질문을 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즉 원고가 이겼다는 거야. 이전 등기 이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있는 가처분 등기도 어떻게 해? 이거 일체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그 가처분 등기만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40번 토지 수용 문제. 수용에 따른 등기는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쯤 보시냐면 71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71페이지. 수용도 지금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땐 보조 등기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전부 다 이전 등기로 한다. 수용 전부 다 이전 등기. 누가 이전 등기하느냐? 지금 누가 신청한다 했지? 수탁자가 단독 신청. 수탁자 단독 신청으로. 그러면 이 수용 자체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가져가는 거야. 이건 민법과 관련해서 물권 변동은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자, 수용되면 수용 개시 전후에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전후 묻지 않고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직권 말소가 원칙. 다만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라겠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유역지적권 재결로 존속 인정된 거 이 두 가지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수용 개시 이후 거만 수용 개시 이후에 있는 것만 직권 말소. 이전권 영향 안 받아.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 이것은 말소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요 71페이지 그 도표 5번을 보면 직권 말소 쓴 거 있죠? 거기 있는 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수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날짜를 정해줬네. 자, 5월 1일이야. 여기가 5월 1일. 이 날짜가 수용 개시는 5월 1일 날. 그럼 1번 매매로 따른 4월 1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언제 기준이라고 했어? 수용 개시 이후 거만 직권 말소한다 했지? 5월 27일이야. 5월 27일. 여기에 이전 이건 직권 말소. 그 다음에 2번 가압류 앞뒤 묻지 않아. 가압류 앞뒤 묻지 않고 다 없애버려. 그 다음에 3번 지역권 역시 소유권 이해 권리 앞뒤 묻지 않고 다 직권 말소. 4번 4월 4일 여기 하나 있네. 여기 4월 4일 날 상속원인으로 이후에 이전 등기 며칠 날 5월
30일 날, 요거 하나 예외. 바로 요거 얘기한 거, 요거 지금. 요건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가처분. 앞뒤 문장 다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계획 전후 문장 모두 직권 말소. 다만 두 가지 조심하라 했지. 요역,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제외시켜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개실 이유권을 직권 말소해라. 다만 하나 예외가 있다. 수용개실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개실 이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요 예외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용까지 이전 등기 절차를 봤는데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로워.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보완 좀 해준 거고 답이 잘못된 거 고쳐줬으니까 요대로 해서 페이지 불러준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가면서 문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간 난이도는 어려우니까 이거 문제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더 쉬운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